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어제 방송했죠. 집중 분석으로 해서 SBS 단독 보도로 나갔던 KF-21 첫 생산량 절반으로 감축한다. 이것의 이유는 이 사업 성공 가능성 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돼서 절반으로 40대를 20대로 딱 잘라서 생산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도 내용 중에서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제 주변에서는 온갖 쌍욕이 다 지금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XX 같은 뭐막 뭐 상당히 좀 분노하는. 그리고 저희가 이 방송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을 때 거의 뭐 기록을 세웠는데요. 댓글이 1000개가 넘는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1000개가 넘었습니다. 해당되는 SBS 그 보도 그 유튜브를 보니까 네네. 거기는 댓글이 2,500개. 아, 거기는 2,500개. 뭐 그거는 뭐 지상파니까 많이 붙을 수밖에 없죠. 그 비교가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지상파가 저희 뭐 슈퍼소니까 뭐 근데 거기도 하여튼 많이 달렸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 어제 방송을 저희가 드렸던 것에 대한 2차 분석 방송 제대로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KF-21 사업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초도 물량을 반으로 줄인다. 이거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좀 뭐 비상식적이죠. 얘기 자체가. 네네. 저희도 뭐 이렇게 함부로 그런 얘기 쓴 적이 없는데 상당히 마치 뭐 노골적으로 사업 뭐 나가서 죽어라 또 이것도 네. 죽어라 그런 그 표현이죠 일종의. 어. 그래서 진짜 이게 왜 어떻게 시작되고 네. 이런 보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결말이 도대체 이유가 뭔가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SBS 보도가 왜 이렇게 나왔나부터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 기자 이름이 생소하죠. 생소한 기자 이름이 나왔고 네, 처음에 우리는 이제 KTH라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SBS 단독 하면 항상 이 김태훈 기자 KTH 이 기자분께서 남기셨는데 이번에는 박창근 기자라고 저 처음 들어보는 기자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는 아니고요. 이분이 예, 뭡니까? 국회 출입 기자. 국회 출입 기자. 네, 폭넓게 다루시는. 그럼 국방 쪽에서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고 국회 쪽에서 뭔가를 들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단독이다 하고 보도를 낸 거네요. 그 이제 안규백 의원실에서는 대개 이제 보좌관이 이런 작업을 하는데 보좌관들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말씀이십니까? 의원님들이요 워낙 뭐 바쁘셔가지고 그렇죠. 일일이 다 이걸 체크하지 못하고 보좌관들이 다 이렇게 상신하는 건데 모아가지고 네, 그럼 보좌관들이 연락을 하죠.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이제 기자들을 물색을 하죠. 네. 누구한테 좋을까. 근데 또 이게 서로 스케줄이 안 맞거나 어떤 성향이 안 맞으면은 그 다음 기자로 넘기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TV조선 기자한테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TV조선 쪽으로. 네, TV조선에서. 근데 뭐가 잘 안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뭐 매칭이 잘 안 되니까 TV조선 쪽에서 이거는 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나 아니 보네요. 뭐 일정이 방송 뭐 스케줄이 또 계획된 게 기존에 계획된 게 있으면은 시간에 맞춰서 못 해주니까. 뭔가. 근데 또 이게 시급성이 뭐 나름대로 어떤 그 시급성이 있다 생각하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기자 찾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SBS 국회 출입 기자한테 넘어간 거죠. SBS 국회 출입 기자. 그래서 이번에 KTH 기자가 아니었군요.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딱 지목을 해서 부르죠. 연락해서 잠깐 뵙자고 하고서 보좌관들이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죠. 이거 단독이야. 너한테만 밀어주는 거야. 딴 데 얘기 안 했어. 그러면은 이게 군사 분야든 아니면 국회 전반적인 분야든 그냥 일단은 받아서 내기가 급하죠. 내는 게 그게 우선이지.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뭐 기자분이 이거 해당되는 이거 보도하신 기자분의 뭐 잘못이다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렇죠. 자기 업무다 보니까 하루에 보통 취재 업무다 보니까 그 뭐 걸리면은 바로 보도하고 이제 그런 편인데 내용이 조금 뭔가 문장 그 섞인 게 표현이 섞인 게 앞에 서론에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렇고 헤드라인부터가 좀 문제였어요. 그다음에 중간 너무 거의 산정성 있게 해가지고 거의 막판에 가서 이제 엉뚱하게 F-35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KF-21 초도 물량 40대에서 20대로 줄일 수 있다까지는 알겠어 이건데 여기에 뒷부분에서 F-35A 도입 문제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비교를 했죠. 마치 잘 모르시는 분들은 F-35A 도입 예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대한민국의 KF21 초도 물량 이거 40대 못한다. 어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함정을 판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뉴스를 접한 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함정을 다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간접적인 건데 네네. 어차피 F-35A 추가 도입이라든지 F-15K 업그레이드 다 항목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다른 거잖아요. 별개잖아요. 아니 전투기 그러니까. 이제 전투기 뭐 전력 증강 사업에 딱 그 나열이 돼 있고 오랜 네네. 기간 먼저 뭐 몇 년 전부터 오랜 기간 그런 나열이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럼 뭐 내부에서 그러면 전투기 간에 뭐 예산 싸움을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예, 근데 네. 이제 그 배경이 좀 이상하잖아요. F-35 들먹이고 그리고 또 그거를 내세운 게 카이다 한국국방연구원. KIDA 네. 카이다 네. 한국국방연구원입니다. 근데 뭐 이제 이거 보도를 이제 접하신 분들 얘기가 국방연구원이 원래 외국 무기를 좋아하긴 한다는.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접목이 돼버린가. 그러니까 속을 수 있게끔 카이다한테 일부러 이제 그게 가면서 카이다를 들먹이면서 이 F-35를 갖다 넣으면은 아 저 카이다가 친미 그다음에 미국 국제 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많다. 그것도 사실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그랬어요. 그 정부 성격에 또 뭐 맞지 네네. 않게 미국 무기를 또 그 연구소 보고서 낼 때 또 거의 거를 많이 또 선호했어요. 그래요. 실제로 아. 2018년부터 그 네. 2021년까지 보면은 예. 그런 성향을 그냥 그대로 드러냈죠. 어. 근데 지금의 그 카이다 원장님은 또 먼저 정부에서 뽑아서 앉히신 분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다 뒤섞여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가만히 따져보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연구원은 연구원이고 원장은 또 원장이고 뭐 다르게 뭐 그러면서 네. F-35 얘기를 갖다 놓으니까 손쉽게 이게 또 미국의 또 수작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방향을 틀고 어떤 다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는 건데 다른 이게 사업이라는 게 육해공 해병대 그리고 요즘에는 드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주 분야도 얘기하고 우주 분야 특히나 우주 네, 분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가만히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제 찬찬히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오는데 누가 이거 수작질을 하고 부추겼느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통해서 제보를 하면서 제보하는 형식으로 하면서 보좌관 통해서 또 이게 기자들한테 흘러가고 이게 보도가 되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멀리 숨어는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얘기 중에 해설을 해드릴 게 중간에 네네. 이게 지금 40대에서 20대로 내려앉으면은 어떻게 피해를 보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대내외적으로 이 KF-21이 안정적으로 개발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록 1을 이제 40대를 생산을 네. 보면서 아 그럼 블록 2부터는 이게 잘 가는 거니까 처음 그 첫 바타 나오는 게 잘 가는 거니까 그때는 좀 사야 되겠다 생각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아덱스를 통해서 굉장히 전 세계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거의 뭐 이 시제 전투기가 몸을 불살랐죠. 와 시제기가 이 정도 되는구나. 뭐 사람으로 따지면 네. 아주 몸에 땀을 엄청 흘리면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뒤집고 막. 그런데 이 정부기관 카이다의 이쪽에서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이 물량을 축소한다. 40대에서 20대로 이렇게 SBS 단독 보도까지 통해서 이렇게 언론에 퍼뜨렸다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도 이게 좀 위협이 될 수 있겠지만 전 세계 어떤 국가 차원의 대한민국 이 전투기 신뢰도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일이 그러니까 될수 있지 쟤들 않습니까? 한국 대한민국이 뭔가 쟤들이 뭐가 좀 뭐가 문제가 많네. 못마땅한 게 있고 개발 그 진전도가 아니면 내실을 기하지 못하나 좀 이상하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가 일종의 이 보도로 인해서 찬물이 아니라 드라이 아이스를 그냥 뿌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저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실상 이 SBS 단독 보도가 이렇게 KF-21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거 물량 축소한다. 카이다도 이런 말을 원래 퍼뜨려서도 안 되고 흘려서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차피 뭐 네. 지금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 내부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임하급이 됐었던 어떤 그런 사안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뻥 터트려 버려가지고 이거 전 세계 언론에서도 지금 다 이걸 지금 주목하고 있고 요즘 그대로 또 다 나갔어요 이미. 그대로 번역기 돌려서 바로. 네, KF-21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됐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최초 양산 물량이 40대에서 20대로 줄어들면 이미 결정됐던 생산 업체들, 하청 업체들 네. 부품 납품해야 되는 거. 공백이 정말로 불가피하게 이게 되고 상황이 거의 10년 전에 네. 그 K2 흡혈자 파워팩 사건 있죠. 그렇죠. 그게 결국 여파가 하청 업체들, 협력 업체들한테 피해가 다 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2022년 그 봄, 그러니까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직전 전후로 해서 네네. 현대로템은 다른 회사한테 판매를 한다, 팔아치운다. 그랬었죠. 더 이상 못한다, 네. 힘들다.
적자가 너무 심하다.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폴란드가 달려들면서 기사 회생해서 지금은 좀 안정이 됐어요 회사가.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이를 포함해서 이 하청 업체 총 500여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500여 개. 네. 그런데 이 선투자 시설 이미 다 깔아놨고 생산 라인 깔아놨고 추가 비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공백이 생기면은 그분들 어떡하죠? 아니 뭐 파워팩 때 보셨잖아요. 그 10년 동안 상당히 혼란이 오죠. 그런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이것이 카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카이에서는 이걸 이제 대비해서 연도마다 계획이 있으니까 대비해서 일단 공장 내부 부지 아니면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서 일단 헬기 쪽 회전익을 다 빼서 이미 몇 년 전에 따로 공장을 차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오리지널 그 공장 라인은 F50 지금 폴란드 가는 게 깔려 있지만은 옆에 물론 이제 개량하고 뭐 업그레이드하는 그 뭐 그런 것들이 사업들이 있지만은 소소하게 이미 KF11 그 생산 라인을 다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미 확보를 했죠. 버스 뭐 다 가서 이제 기자분들 가서 보셨기 때문에 상당히 넓혀놨어요. 다 치우고 거기에 맞춰서 일렬로 딱 그 뭐 F35 라인처럼 쫙 이렇게 길게. 그래서 이런 거 관련된 투자 이게 생산 시설이고 생산 라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 상태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받아서 갖다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마치 나사 하나부터 프라모델 하듯이 어렵게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또 납품하는 업체들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 500여 개가 넘습니다. 그 회사는 이제 멘붕되는 거죠. 그 여파가 그냥 쉽게 뭐 이렇게 일단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계속 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군은 이제 노전투기 계획이 이제 내년도에 6월달에 팬텀 20대 나가고 그다음에 25년도에 직도의 F5가 나가서 40대인데 그래서 각자의 목적은 이제 F4 팬텀은 F35A 추가 도입으로 메꿔준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거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는데 이 F5 직도입 20대 요거는 이제 그냥 무조건 25년도에 내보내야 되고 이걸 또 연장 사용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나라, 우리 가까운 대만을 보니까 대만도 이제 그 T5 이제 신형 훈련기 때문에 생산 배치, 무장이나 생산 배치 때문에 걔들도 연장 사용하기로 했어요. 대만도 F5를 더 연장 사용하자. 그러니까 그런 일들. 이거는 이제 대만 사례는 이제 순수한 그 어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그 직도입한 F5도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25년도 도태를 안 시키고 뭐 27년도로 도태를 시킨다든지 연장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위험하게. 그런 게 어떤 연관이 될 수가 있죠. 그럼 대표님 이 부분은 제가 제 의견을 한번 내봐도 될까요? 네.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KF-21 대한민국의 전투기 사업이 약간 미뤄질 경우 이것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대한민국 우주 전략 사업, 뭐 위성이라든지 뭐 미사일 부분이라든지 미사일 부분도 들어가지만은 일제 그 발사체, 거기에 이제 센서 문제, 여러 가지 많이 구성돼 있잖아요. 그 관련된 뭐 항공 우주이면서 방산업체. 그러니까 이 KF-21 전투기 사업이 약간 미뤄지고 축소가 된다면은 결국 우주 사업 개발 이쪽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뭐 사업을 KF-20 사업을 주저앉히는 건 아니고 반토막 내서 그 해당되는 돈들의 어떤 그 배분 지급이 되는 걸 이제 우주 쪽으로 어떤 지금 그 11월 달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 4.12 지금 정찰 위성 지금 쏘기 시작하는데 처음 1호기를 그 북한도 거기에 이제 또 상호에서 경쟁하겠다고 지금 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업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러면은 우주 전력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LIG 넥스원, 대한항공, 하나 시스템 이 세 군데 아닙니까? 이 세 군데가 특히 이제 하나 시스템하고 LIG 넥스원은 KF-21 사업의 서브 컨트랙터 영어로 표현해서 어떤 보조하는 업체지 주력 메인은 아니죠. 메인 컨트랙터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져가는 어떤 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사업을 벌려놓고 개발 사업도 있고 해서 그 부분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개죠. 그래서 수익성은 그게 크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 딱 앞에 선두에 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히 대한항공은 무인기 사업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지금이야 언론 플레이에서 우리 잘 되고 있다.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조만간 말씀을 이제 실상을 말씀드릴 건데 무인기 사업에 대해서 그 지금 드론 말고 이렇게 소형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취재를 잘 해봐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방송을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뭐 제가 방송한지 그 당시 기억을 해보니까 지난달 초인데 9월달에서 뭐 잘 되고 있다 뭐 보도자를 많이 내시더라고. 보면서 내가 웃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지금 드론 그 무인기 사업 쪽도 지금
좀 비중을 두려고 하는데 국내 업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게 남은 게 우주 분야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후에서 조종을 하면서 자기들이 아닌 것처럼 딴 놈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엄한 놈 이제 다치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 조정하는 거 아닌가? 그럼 제 생각이 좀 맞았습니까? 저도 막 이렇게 봤어. 뒤져보니까 누가 네. 이익을 볼까 결국에는. 역시 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연초에 이제 어떤 그 얘기들이 있었냐면은 네. 그 북한은 감시정찰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감시정찰을 하려면 빨리 뭔가 장비를 획득하거나 아니면 빌려와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네. 우주 이 센서 이 정찰 네네. 센서 정찰도 정찰 위성도. 근데 그래서 이제 해외 업체가 와가지고 열심히 저기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지금. 예, 연초까지. 근데 중간에 여름을 지나면서 너희들 입 다물고 있어. 해외 업체한테 압박을 가했어. 떠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먹어야 돼. 너희들 왜 떠들어? 내가 잘 되면 조금 띄워줄 테니까. 그게 해당되는 분야의 업체들 얘기. 내가 전에 들은 거예요. LIG넥스와 하나 시스템. 아니 뭐 딱히 어디라고 얘기 못 하겠고. 그냥 여기잖아요. 그냥 이 중에 하나인데. 압박을 가해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 SBS의 단독 보도는 이 업체들과도 분명히 무슨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이게 상당히 오늘의 결론이네요. 상식적으로 이쪽 분야, 그러니까 보통 육해공 해병대 사업이었는데 지금 대두된 게 드론 분야하고 우주 전력이잖아요. 우주 전력 사업. 예, 하여튼 최근에 갑자기 급부상한 게.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닌 것처럼 전투기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전투기끼리. F-35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F-21의 문제를 F-35 쪽으로 약간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자기들은 뒤에서 딱 팔짱 끼고 그래 싸워라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니들 망가지면 이제 그 돈 해당되는 돈 남는 건 내 거야 이제. 전투기 사업을 좀 잘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우주 전력 사업 쪽으로 어떤 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때가 1월 달부터 23년 1월 달부터 지금 10월 말까지 그 분위기 관리를 했어요. 네네. 우주 분야를 이제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격 런칭을 하기 위해서. 네네. 왜냐 4.15 아까 4.12 잘못 말씀드렸는데 4.15 위성인가요? 하여튼 그 4자 들어가는 위성 그거에 대한 발사가 이제 11월 달 이번 달이니까.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또 글로 이제 또 옮겨오죠. 야 우리도 이제 정찰 위성 갖게 됐어. 그러면서 북한이 또 쏜단 말이에요. 먼저 쏠지 늦게 쏠지 모르겠는데 연달아. 네네. 그러면 모든 그 군사 분야의 이슈가 우주 쪽 우주 전력 시급하다. 또 이런 쪽으로 막 언론에서 막 튀어나오겠죠. 그다음에 우리 국산 초소형 위성 이거 대단하다. 이거 수백 개 쏴야 된다. 그럼 이제 그 해당되는 업체 이게 다 내 거야. 내가 먹을 거야. 그럼 돈 문제가 나오잖아.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돈을 타려면은 다른 사업을 죽여야 되거든, 밟아야 되거든. 서로 이권 싸움이거든 이게. 자, 그래서 만약에 SBS 단독 보도대로 일이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이 KF-21 40대 물량이 20대로 반토막이 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제로비와 그러니까 항공기 단가가 상승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일반 뭐 저 음식점에서 물건 저기 음식 만들 때 그냥 그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돼. 아니 그러니까요. 배추도 올해 농사가 잘 안 되면 가격이 그냥 폭등을 하는데 대파값이 요새 장난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돈 그렇게 되는 거 원리 그냥 네네. 그대로 적용해서 똑같은 거고 뭐 무기라고 네. 뭐 다르지 않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까지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최소 KF-21 개발비 앞으로 2,3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5,8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배로, 네, 2배로. 배가 뭡니까? 더 늘어나죠. 자 오늘의 날짜가 11월 1일. 네, 첫날이죠. 예. 근데 하여튼 11월 6일날 최종 결정을 이제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1월 6일. 네. 다음 주네요. 월요일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방송 이것도 내보내면은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다른 방향으로 될지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이제 끌고 갈지. 그러니까 그날도 저희가 좀 발빠르게 좀 움직여서 취재를 해서 빠르게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예. 또 어떤 결과가 지금 나올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대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대할 수 없는 일.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게 결론이 나길 바라는 거지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 지난 SBS 단독 보도에 이어 오늘 2차 후속 방송으로 여러분께 해설 나눠드렸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또 3차 방송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1월 6일 월요일 그날 40대가 될지 20대가 될지 최종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에어쇼 끝나고 산 넘어 산이네요 이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한번 지켜보시죠. 예. 대한민국 카이의 KF-21이 원래 예정대로 창공을 치솟아 오르느냐 아니면 그냥
이런 아쉬움을 두고 이 정도에서 머무르느냐 이번 결정에 또 달려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까지 안승범. I am 소닉 PD였습니다. 넥스트 타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